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 장병환 의원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 후속 조치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놓았던 것이 사실은 적절치 못하다는 저희들 입장은 발표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뒤로도 또 행정부의 조직 기능을 그대로 존치시킨다는 번복이 있었고, 또 어제 정부의 입법 예고안에 이 소방방재청을 해체해서 이 국가안전처로 축소 개편해서 넣는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한번 제시를 하고요. 다음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6.4 지방선거 공약과 관련돼 가지고 이 간병 보험을 새로 신설하는 문제 등 이 베이비 부모와 관련된 공약을 제시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자 여러분들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저희들 설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소방방재청 폐지 추진에 관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였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법안으로 성안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국가안전처 내의 본부 형태로 축소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안전처로 소방기능을 이양하고 소방방재청을 폐지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졸속 대책으로 소를 잘 지켜온 튼튼한 외양간까지 배란간 허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오랫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고 있는 소방공무원 중심의 소방방재청 조직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소방청 폐지를 재고해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도 없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일체 거치지 않고 대통령 혼자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내린 정부조직 개편의 허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진단도 하지 않았는데 처방전을 제시한 격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 전문가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베이비 부모 세대를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한 공약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공공간병보험을 신설하여 간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국형 실업부조제를 도입해서 베이비 부모의 인생 이모작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현재 65세 이상에서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일하거나 새로이 창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부담을 전제로 해서 실직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영업을 하는 베이비부모 세대를 위해서 상가 권리금 보장 제도를 확실히 저희들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공공간병보험은 현재의 건강보험과 같이 국가와 국민들이 공동 부담하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 달 평균 우리 국민들이 이 간병을 해야 할 그 집안에 환자가 있을 경우에
한 달 평균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을 하면서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2012년 기준으로 연간 약 2조 원의 사회적 부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안처럼 국가와 국민이 공동 부담하는 사회보험 방식의 공공 간병보험을 신설해서 간병을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 전체가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만약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인력으로 간병 서비스를 적용할 경우 연간 3조 877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것을 정부 재정에서 20% 지원하고 본인 부담률이 건강보험과 같이 20%로 가정해서 산정을 할 경우 가입자 1인당 월 평균 5,220원의 부담을 새롭게 하면은 이런 간병보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1년 단년도에 바로 시행하지 않고 2015년에 모든 공공기관에 일단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적용을 하고 그리고 2016년과 17년 2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민간 병원에 적용하는 이 3년에 걸쳐서 분산해서 시행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확대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사실 아까 말씀처럼 월 5,220원을 부담을 하면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의 병원 입원 시에 비싼 간병인이나 가족 간병에 따른 생업의 포기 또 가족 간의 어떤 갈등 없이 간병 문제가 사회적으로 처리되는 장점이 있고 특히 이 간병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간호사 등 이 검증된 간호 인력에 대한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약 10만 명의 신규 취업이 창출될 것으로 저희들은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발표된 용역 기준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국형 실업구조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 기준을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하고 급여 일수도 늘리면서 또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 지금 3개월 이후 미취업 시 지급 급여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저희들이 내용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5 이상 어르신의 경우라 하더라도 일하시는 어른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을 확대하는 것, 또 그리고 상가 권리금 보호 특별법을 제정해서 상가 임차에 대한 임대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또 임차인의 권리금 보장을 위한 배상 청구권 도입 등을 저희들이 적용하는 이 상가 권리금 보호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